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영상 기존에도 많이 영상을 올렸었던 신라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신라젠을 분석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신라젠이 며칠 전에 전환사채의 시비 발행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공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이 시비 발행을 하려는 이유는 팩사백이라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 발행을 해서 그거를 충당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잠깐 살펴볼게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로 시비 발행,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팩사백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파이프라인 연구에 따른 자본 확충이 필요한 바 앞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검토 중인 건 사실인 걸로 공시가 됐고요. 일단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전에 제가 신라젠 분석 영상 올렸던 거를 참고해 보시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현재는 이제 팩사백이라는 그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라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 적자가 지금 3년 동안 1,500억에 육박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임상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겠다 라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뭐 좋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기업이 뭐 여러가지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발전을 못하는 경우에 뭐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공을 한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발행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오른다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전환가액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그 옵션을 행사해서 사채 발행한 가격에서 이제 전환가액에서 그 차익만큼 뭐 이제 주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주가가 전환가액 혹은 그 이하로 돌거나 아니면은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냥 이자 지급을 받으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신라젠에 관심 있는 데는 뭐 전환사채에 투자를 할 용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신라젠 주식을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인데, 제가 오늘 그 신라젠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제 신라젠 매매를 뭐 주봉 관점이랑 일본 관점으로 이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으면 일본 관점에서 약 8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때였군요. 이때 최근에.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인 8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갔다 리테스트 받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음봉이 뜨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 전략이 발생을 했는데, 음봉이 뜨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고 약한 상승을 통해서 지금은 삼각 수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변동성은 극히 낮은 시장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젠에 대한 변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그 DMI라는 보조 지표를 보면 변동성은 지금 거의 없는 시장에서 그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도 어떤 확산을 하는 구간은 아니고 수렴을 계속 걸치는 구간에 있고,
보조지표 관점에서 뭐 RSI라든지 MACD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ATR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도 거의 단기, 중기, 장기가 거의 그냥 평행을 그을 정도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신라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고 뭐 100, 400이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신라젠을 보는 관점은 뭐 지난번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신라젠은 고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이러한 형태로 변동성이 아주 적어지는 시장에 접어들었죠. 지수이동 평균선 거의 수렴하는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신라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지에 대한 부분과 혹은 이러한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추는 파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지수이동 평균선이 언제나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더 수렴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렴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 방향성이 보통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 방향성이 이러한 저점이라든지 이러한 고점을 상승 이탈하는 방향 쪽으로 아마 시세는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다면 짧게 조정받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젠은 현재 기업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매출 구조는 사실 거품인 상황이 일정 부분 있긴 해요. 그렇지만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 연구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잠시나마 좀 급등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안 나온다라고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리스크를 많이 안으면서 거래하기 싫으신 분은 굳이 신라젠을 매매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어찌 됐건 간에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이루려면 무언가 분명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드러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오히려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만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매매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팩사백이라는 그 항암 연구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런 차트 무시하고 나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라젠을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이 저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오면 손실이 극대화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는 차트를 보고 대응하실 분들만 제가 언급하는 전략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수이동 평균선은 거의 단기, 중기, 장기가 평행 채널을 이룰 정도로 수렴을 하는 구간을 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 매매하실 때는 지금 아주 좋은 위치라고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가격이 확산되는 구간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렴하는 구간, 변동성이 작아지는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방향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지수이동 평균선의 수렴이라든지 삼각 수렴을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한 CB 발행이라든지 팩400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가 임박해진다라고 하면 한번 차트를 보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신라젠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계단식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면서 지수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방향성이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하락 추세를 끝나고 고점을 높이는 파동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질 건가,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시그널이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각 수렴해서 만약에 나는 지금 매매했다, 신라젠을. 그래서 상방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만약에 이러한 저점이라든지 68,000원이라든지 아니면 6만원 초반대를 강하게 하락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68,000원에 내려오는 파동에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의 형태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매매 전략이고, 단발성으로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지 지금은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우리는 일본 기준으로 이러한 지금은 평행 채널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주가는 이러한 삼각 수렴 형태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보자면 이 정도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매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삼각 수렴을 상승 이탈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와서 상승 이탈해서 되돌림이 나와서 조금 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우리는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좀 주식을 그러니까 분할적으로 청산하면서 목표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삼각 수렴이라든지 삼각 수렴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저점 혹은 이러한 저점을 캔들이 하락 돌파했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하는 전략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청산 목표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사실 지금은 청산 목표가를 매물대 기준으로 잡아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 삼각 수렴을 상승 이탈하면서 상승하는 파동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이동 평균선의 정방향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계속 들고 가는 형태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지수이동 평균선의 변동성이 작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산 구간을 이루어지며 이렇게 발산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와 같이 확산 이후에 단기와 중기 지수이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수렴하는 구간을 걸치거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수익은 약 극대화를 하는 전략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되면 이와 같이 손절은 약 6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은 이러한 저점이 이탈되면서 삼각 수렴을 하락 돌파할 경우에는 약 8%에 대한 손절을 감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거보다 나는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저점 63,500원까지는 한번 들고 있으시다가 63,500원이 하락 돌파할 경우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수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계속 발산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내려오는 파동이 만들어지면 보수적으로는 약 7%,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약 한 13%에 대한 손절을 감내를 하면서 올라가는 파동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올라가는 파동의 지수이동 평균선 관점이 아닌 매물대 관점으로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파동에 이해관계가 많았던 이러한 매물대라든지 혹은 이해관계가 또 많았던 이러한 매물대 그리고 직전 최고점 이런 기준으로 분할로 청산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노리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팩400이라든지 아니면 신라젠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방향성이 상방으로 정해진다면 일정 물량은 좀 홀딩하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내해야 될 손실이 맥시멈 13%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다고 바라봤을 때는 자신이 손절매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라젠 매매는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업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라젠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는 그렇게 옳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업적 상황을 무시를 하고 그냥 신라젠을 매매해 보겠다 차트 관점으로만 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 관점으로도 사실상 신라젠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시지 않는 분들은 되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린 부분의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훼손할 경우에는 캔들이 손절을 빠르게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리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게 되면 당분간 신라젠은 또 관망하시는 게 오르실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약 7%에서 마이너스 12, 13%를 감내하고 올라가는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의 기업 상황이라든지 팩400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은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저는 약간 기업이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 걸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신라젠을 매매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삼각수렴 안에서 이 손절을 칼같이 지키는 전략을 통해서 올라가는 파동에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신라젠을 2번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단순히 차트 관점에서 방송을 했었고 이번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차트에 이제 극도로 지수이동 평균선이 수렴해주면서 변동성이 적은 구간이니까 우리는 다음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하면서 예상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가라는 게 항상 저희가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기업적 상황이 안 좋고 적자가 나고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업적 상황이 너무 좋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경우를 언제나 우리는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손절매를 확실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는 신라젠에 대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사실 지금 뭐 아니면 도겠죠. 이게 성공을 하면 주가는 많이 오를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주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에 지수이동 평균선에 정방향 배열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뜰 수가 있는지 혹은
장대 음봉이 뜨면서 이러한 주요한 매물대라든지 삼각 수렴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신라젠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신라젠에 대해서 차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